자, 5학년 1학기 사회수업 시작할까요?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교과서 54쪽에서 58쪽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이네 가족은 재난체험을 위해 안전체험관이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다고 해요. 안전체험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실감나는 재난체험. 오늘 우리 가족은 안전체험관에서 재난체험을 했다. 안전체험관에서는 태풍체험, 지진 대피체험, 화재 대피체험, 교통사고 체험 등을 할 수 있었다. 태풍 체험에서는 초속 30m의 강풍을 맞았고, 지진 대피 체험에서는 지진 규모 7의 흔들림을 경험할 수 있었다. 자연재해 상황을 체험하면서 대처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실제로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지연이네 가족이 정말 의미 있는 체험 활동을 했네요. 지연이네 가족이 체험했던 안전체험관이라고 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규모로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안전체험관은 모두 470여 곳이 있고요. 중대형 규모는 30여 개의 체험관을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안전체험관은 각 지역별로도 다양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는데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소방본부 홈페이지, 그러니까 경기도에 살고 있으면 경기소방본부, 서울에 살고 있으면 서울소방본부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찾아보고 체험 신청도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미리 확인해보고 신청해서 체험해보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태풍이나 호우와 같이 계절별로 찾아오는 자연재해도 있고 계절에 관계없이 찾아오는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알려주는 예보와 경보 체계를 갖춰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무척 중요한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자연재해가 예상될 경우 재난주의보 또는 재난경보를 발령해서 국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긴급 재난 문자를 통해 보다 빠르게 재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고,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각종 재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여유 공간이 있다면은 안전 디딤돌 어플을 설치해서 활용해 본다면은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각종 재난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알아두면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되는데요. 먼저 태풍이 발생했을 때의 행동 요령을 영상으로 살펴볼게요. 1.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한다. 2. 길을 걸을 때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주변을 살핀다. 3.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연락 방법과 대비 장소를 정해둔다. 4.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요청한다. 자, 이 외에도 태풍이 직접 지나가는 경로에 있다면 바람에 창문이 파손되어서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창문에 테이프나 젖은 신문지를 붙여두고 커튼을 쳐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는 낙하물 등에 의해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자세를 낮추고 머리를 보호한 뒤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피하도록 합니다. 밖에 있을 경우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이나 넓은 공원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고요. 모든 재난 상황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상식 중의 상식, 다들 알고 있죠? 자, 특히나 엘리베이터 안에 어쩔 수 없이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서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빨리 내려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교과서 57쪽 탐구 활동에는 각종 자연재해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황사와 폭염 칸이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해서 간단하게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기는 하는데 가장 정확한 정보는 국민재난안전 포털이라고 하는 누리집이 있어요. 여기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고 재난안전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하고 여러 재난 상황에 따른 안전 매뉴얼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주제, 우리 국토의 인문 환경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